자, 기출픽 생명과 3강 생명활동과 에너지 정말 쉬운 단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주요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생명활동과 에너지라는 말이 나와 있지, 그지? 얘들아, 생명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 되지, 그지? 그럼 우리가 에너지는 어디에서 만듭니까? 세포 호흡을 통해서 만들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자, 생명활동과 이제 물질대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 물질대사가 뭐냐? 뭐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야, 그지? 그 화학 반응을 생각하게 되면 물질이 뭉쳐질 수도 있고 물질이 흩어질 수도 있고, 그지? 합성, 분해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자, 물질대사는 일단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고, 우리 몸은 물질대사를 통해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얻는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자, 그래서 물질대사의 특징은 꼭 알아둬야 돼. 다음 중 물질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지. 물질대사에는 반드시 뭐의 출입이 따릅니까? 에너지 출입이 따른다. 에너지 출입이 따른다, 그지? 이 에너지 출입이라는 게 뭡니까? 에너지를 흡수하기도 하고 에너지를 방출하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낮은 온도에서도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뭐가 관여합니까? 효소가 관여합니다. 왜? 이 효소는 화학 반응을 빠르게 도와주는 물질이야. 그래서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료가 타면 어떻게 돼? 한꺼번에 에너지가 훅 나오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에너지가 훅 나오는 게 아니고 반응이 어떻게 돼? 지금 이렇게 나온다.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조금씩 출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대사의 굽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 동화작용이 있고 이화작용이 있지, 그지? 동화하면 과합성을 떠올리세요. 그러면 동화작용은 간단한 물질을 복잡한 물질로, 그지? 그러니까 간단한 물질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어떻게 하는 과정입니까? 합성하는 과정으로 에너지가 흡수가 되는 흡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흡열 반응, 그지? 그래서 이제 고이 과정에서는 이 동화작용의 예시들을 다 외워야 돼. 광합성도 있고요, 단백질 합성도 있고요, DNA 합성도 있고요. 그럼 너네 생각 한번 해봐. 내가 에너지를 얻었어, 그지? 그럼 내 에너지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 업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 흡열 반응의 에너지 그래프, 요거 잘 보세요.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그지? 흡열 반응 같은 경우는 자, 보면 반응 물질의 에너지보다 생성 물질의 에너지가 더 높아. 알겠습니까? 그리고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요 높이 있잖아, 그지? 요게 이제 반응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반응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화작용에 대한 내용이야. 크고 복잡한 물질을 고분자지, 작고 간단한 물질 저분자로, 자, 이거는 어떻게 되니? 분해를 시키는 반응이잖아, 그지? 분해하는 과정으로 에너지가 방출되는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야. 예시들 외우라고 그랬지? 세포호흡, 소화 과정이지. 그럼 얘들은 큰 덩어리를 작은 덩어리로 나누는 과정입니다. 특히 여기에 세포호흡이라는 놈은 어떤 의미야? 뭐를 얻는 과정입니까?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세포호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야, 봐. 발열 반응이야, 그치? 발열 반응. 내가 에너지, 그러니까 복잡한 물질이 간단한 물질로 되면서 그 에너지의 크기만큼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지, 그치? 그래서 이 에너지 그래프도 중요하지요. 그러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를 보면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고, 그 다음에 결국
이 반응물과 생성물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지. Q 이걸 반응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아미노산이라는 친구가 단백질이야, 그지? 고분자가 됐습니다. 동화작용이고 포도당이 분해되어서 뭐 이산화탄소가 됐습니다. 저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동화작용이든 이화작용이든 여기에서는 누가 관여합니까? 효소가 관여한다는 얘기야. 그죠? 왜냐면 야 우리 체온은 36.5도에서 7도야. 이 낮은 온도에서 막 물질이 잘 분해가 돼? 안 돼? 안 되잖아. 물질을 분해시키려면 막 끓이거나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물질이 분해가 되고 합성이 되기 위해서는 화학 반응을 빠르게 도와주는 이런 효소라는 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효소는 자신은 변하지 않고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물질을 우리가 효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면 기출픽 팁 A1 세포호흡과 연소를 비교하는 내용이야. 세포호흡은 물질 대사의 개념이고 연소는 아까 에너지가 어떻게 돼? 한 번에 그냥 확 나가지, 그지? 자, 그래서 똑같이 포도당이라는 자 반응전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포호흡이 일어날 때 세포호흡은 누가 관여한다고 그랬어? 효소가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고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나. 맞나요? 그런데 이 연소라는 친구는 연소는 뭐가 관여하지 않습니까? 효소가 관여 안 해. 그 다음에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고 반응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에너지가 한 번에 다 붕 하고 쌓이는 거지, 그지? 맞니?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생겨? 너무 높은 열 에너지에 의해서 세포가 다 익어버리지, 그지? 세포가 죽는다는 얘기야. 다 죽어요. 익어서 죽어요. 그래서 요거 세포호흡과 연소 요 내용을 기억하시고 여기 정리된 내용은 싹 다 외워야 돼. 알겠니? 그냥 썩은 동태눈으로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다 외워지는 게 아니야. 어떻게든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광합성과 호흡이야. 이미 중학교 때 다 암기가 되어 있었다는 내용이지. 근데 기초가 부족한 아이들은 이게 안 되니까 힘든 거야. 그지? 광합성은 장소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광합성은 식물 잎의 엽록체고, 그죠? 그 다음에 동화작용이고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 다음에 세포호흡은 반대로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미토콘드리아 이화작용 에너지를 어떻게 합니까? 방출한다. 그래서 아까 광합성은 무슨 작용이라고 얘기했어요? 동화작용의 예시다라고 얘기를 했고 세포호흡은 뭐의 예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이화작용의 예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세포호흡은 세포에서 영양소를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무엇을 얻는 과정입니까?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포호흡이다라고 얘기해. 야, 세포호흡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숨 쉬는 거요. 이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세포호흡은 뭐를 얻는 과정이야?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세포호흡 어디서 일어나? 세포 내 소기관에서. 또 이거 못 외운 친구들 있지. 누구야?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요. 그 반응식은 포도당을 그치 산소와 반응시켜. 포도당 더하기 산소.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뭐로 분해가 됩니까? 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해.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가 어디에 저장됩니까? ATP라는 물질이야. 그치? ATP에 저장되고. 그래서 ATP는 밑에 한 번 더 나와요. 뭐 생천의 에너지 저장 물질이 ATP야. 그래서 ATP에 저장되고 나머지는 열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이
포도당이 이제 만드는 요 에너지 있잖아, 그지? 요 에너지에 한 몇 퍼센트입니까? 34% 정도가 ATP를 만드는 데 쓰이고 한 66%가 무슨 에너지로? 열 에너지로 뭐 없어지거나 체온 유지에 쓰이기도 하죠. 됐나요? 이거 잘 봐야 돼. 이 에너지가 다 뭐야? 우리 몸 안에 ATP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못 외우기 시작하는 부분이 여기부터야. ATP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ATP. 생명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 저장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ATP다라고 얘기를 해. 생명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 저장 물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ATP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TP. 그래서 ATP의 구조 외워야 돼. 아데노신 3인산 이렇게 표현하지, 그지? 아데노신 3인산. 자, 그러면 얘 구조를 한번 외워볼게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지금 요 부분이 보이지, 그지? 여기가 이름이 뭐냐면 여기가 아데닌이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잖아, 그지?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리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데닌과 리보스를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데노신이라고 얘기를 해.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데노신 1인산, 2인산, 3개니까 3인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닌 플러스 리보스, 아데노신 3인산. 알겠니? 이게 ATP 구조야. 무조건 암기해야 되지? 아데노신 3인산.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인산기와 인산기. 인산기는 이제 P라는 문자로 표시해놨지, 그지? 이 사이에 결합이 있어, 그지? 인산기와 인산기의 결합. 인산기와 인산기 사이에 이 결합이 있는데, 요 결합을 우리가 이제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고에너지 인산결합. 여기에는 얘들이 떨어질 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 그지? 그래서 요에게는 많은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야? 요 부분이야, 그지? 그지?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이게 고에너지 인산결합이야. 됐습니까? 됐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지금 인산기가 이거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냐면 얘는 인산기가 여기까지만 끝이잖아, 그지? 그러면 ADP가 이렇게 되면 뭐가 되니? 3개가 붙어 있으니까 트리 ATP, 그지? 이렇게, 그지? 트리플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 그지? 많이 우승할 때 더블, 트리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ATP의 분해, ATP 끝에 있는 인산결합이 끊어지면서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에너지를 방출하고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되고요. 방출된 에너지는 다양한 생명활동에 쓰입니다. 또 ATP 합성에 대한 내용이야. ADP가 세포로 방출된 자 에너지를 어떻게 합니까? 흡수하면 무기인산과 결합하여서 ATP로 합성이 된다. 당연히 장소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지? 됐습니까? 안녕.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의 의미가 뭐야? 자,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니까 엽록체의 그림이고요. 여기 있는 요 그림이 미토콘드리아라는 놈이야, 그지? 그러면 엽록체에서 빛 에너지를 얻어서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서 세포 호흡이 이루어지지, 그지? 그래서 ATP 아까 얘기했잖아, 그지? 이 세포 호흡할 때
세포 호흡의 100%의 에너지가 일부는 34%가 ATP 합성에 쓰인다. 됐습니까? 나머지 66%는 열 에너지로 된다. 요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봐야 돼.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만든 에너지의 전체가 다 ATP가 되는 게 아니야. 34%, 그치? 한 34% 정도가 ATP 합성에 쓰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요 그림 되게 중요한데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 세포호흡에 의해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는 ATP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또 ATP의 화학 에너지는 여러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다양한 생명 활동에 이용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반응 요 박스 있잖아, 그지? 요거 통째로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돼. 무작정 외우려고 덤비지 말고. 자, 지금 연료가 들어갑니다. 포도당과 산소라는 연료가 그죠? 세포호흡을 통해서 노폐물이 생겨. 이산화탄소와 물. 그래서 에너지가 생긴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 생기는 또 이산화탄소는 배출이 될 때 어디를 통해서 배출이 됩니까? 폐를 통해서 배출이 된다. 라고 돼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든 에너지의 한 34%, 그치? 약간 층마다는 비율이 조금씩 달라. 근데 대략 34%가 요 화살표 방향을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전, 여기가 후야, 그치? 그러면 ADP가 ATP로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합성이 되는 거야, 알겠지? 합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갈 때는 ATP가 ADP로 뭐가 되는 겁니까? 분해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서 에너지가 또 나올 거 아니야. 그 에너지가 어디에 쓰인다? 물질의 합성. 이것도 외워야 돼. 화학 에너지. 근육 운동, 기계적 에너지. 정신 활동, 화학 에너지. 체온 유지, 열 에너지. 이렇게 쓰인다. 라는 내용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아까 쌤이 강조했던 요게 또 여기 언급이 되어 있네. 어떤 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자, 세포호흡으로 방출된 에너지가 모두 ATP에 저장되는 것은 아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몇 퍼센트만 쓰였어? 34%가 ATP 합성에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후다다닥 정리한 게 이거야.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하여서 이산화탄소 물로 분해하면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 다음에 세포호흡으로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가 ATP. 일부가야, 그지? 뭐가요? 전체가 아니고 일부가 ATP 합성에 이용돼서 ATP에 저장된다. 그 다음에 ATP가 ADP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어서 물질 합성, 근육 운동, 체온 유지, 다양한 생명 활동에 이용이 된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이야. 실험에 대한 내용이야. 학교에서도 요즘 일부 학교는 실험을 하고 있는 내용이지. 자,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 세포 호흡에 대한 내용이야. 이 효모라는 이 친구도 일단 세포로 구성이 돼 있어, 그지? 맞니? 그러면 어떻게 돼? 야, 양분을 취해서 에너지를 만들잖아, 그지? 그런데 항상 세포 호흡 이후에 생성되는 호흡 이후에 생성되는 물질이 누구야? 이산화탄소야, 알겠니? 이산화탄소. 그러면 호흡이 일어났다라는 걸 아는, 호흡이 잘 일어났다라는 얘기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작용이냐면, 자, 효모의 세포 호흡에 대한 내용을, 자, 이렇게 됩니다.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실험을 한번 봅시다. 요 실험을 할 때, 자, 발효관 1, 4에 다음과 같이 증류수나 음료수를 넣은 뒤 효모액을 넣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발효관에는 여기는 지금 뭐만 넣어놨어? 요거 있잖아, 그지?
증류수만 있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처리 안 한 거야. 이거 잘 봐라. 우리가 이제 뭐 배웠었어?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잖아, 그지? 그때 이제 실험군과 대조군이다라는 걸 배우는 건데, 자, 실험 결과를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는 요게 뭐가 됩니까? 요게 대조군이 되는 거야. 대조군. 그 다음에 나머지 요 네 개가 이제 뭐에 대한 내용이다? 실험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똑같이 여기에 효모액을 다 15씩만 넣어놨지, 그지?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요게 뭐야? 이게 통제 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음료수의 농도를 다 다르게 하잖아, 그지? 이게 무슨 변인입니까? 이게 조작 변인이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발생한 요 기체 있잖아, 그지? 이 기체가 뭐야?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야? 종속 변인에 대한 내용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실험을 할 때 조심을 해둬야 될 게, 여기에 잘 보세요. 여기에 손마개를 해놨잖아, 그지? 손마개를 한 이유는 왜 했냐면 외부로부터의 뭐를 차단합니까? 산소 공급을 어떻게 한다? 차단을 시켜서, 그지? 이 효모가 산소 없이 무산소 하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 됐나요? 그러면 기체가 많이 발생하는 얘가 누구야? 얘가 1등이네. 1등. 그 다음에 얘가 2등. 얘가 몇 등? 3등. 얘가 4등 꼴등이네. 그지? 그럼 반응이 세포호흡이 제일 안 일어났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자, 그래서 발효관 2, 3, 4는 효모가 음료수에 포함된 당을 이용하여서, 음료수에 포함된 뭐를 이용한다? 당을 이용해서 세포호흡과 발효를 하는 결과 기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효모라는 놈을 쓴 이유가, 효모가 산소가 있을 때는 어떤 짓거리를 합니까? 효모가 산소가 있을 때는 뭘 하니? 이거 왜 사각형이 안 쳐지네? 다시요. 효모가 산소가 있을 때는 뭘 한다? 세포호흡을 해. 맞니? 근데 산소가 없을 때는 뭘 하니? 발효를 해. 그지? 그러면 세포호흡을 하건 발효를 하건 에너지가 나오긴 나오는데, 누가 발효 때는 에너지가 조금 줄어들면서 이제 부산물이 생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실험 결과를 보면 당연히, 자, 음료수에 당이 많을수록 효모의 세포호흡과 발효가 많이 일어나서 기체 발생량이 많아지므로 당 함량은 이렇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잘 못 외우는 거 이거야. 요거 잘 외우세요. 수산화칼륨 수용액이야, 그지? 이 수산화칼륨 수용액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이산화탄소 기체를 어떻게 합니까? 흡수하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뭘 흡수한다? 이산화탄소 기체를 흡수해.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잘 봐, 이거 어려워요. 자, 이렇게 맹관부가 있었어, 그지? 맹관부가 있었는데, 여기에 어떤 기체가 들어갑니까? 여기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공급이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 여기에 물이 차 있었잖아, 그지?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 수면이 어떻게 된다? 수면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누구를 한다? 플러스 KOH를 하게 되면, 자, 이 수산화칼륨 수용액이 이산화탄소라는 친구를 흡수해.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던 어떤 입자들입니까? 요게 CO2야, 그지? 이산화탄소가 이 안으로 다시 녹아 들어가지, 그지? 녹아 들어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낮아지면서 그 결과 수면이 어떻게 된다? 수면이 이제 상승하는 이런 효과가 일어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발효관에서 발생되는 기체가
이산화탄소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맹간부에 모인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여 수면의 높이가 높아진다. 이 결과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 맹간부에 모인 기체가 감소하여 수면의 높이가 높아진다. 그 내용은 수산화 칼륨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맹간부에 모인 기체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이산화탄소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포도당을 효모를 이용한 또 다른 실험이야. 자, 여기에는 10%의 포도당 수용해. 얘는 10%의 포도당 수용해 20ml A, B. 여기는 증류수. 그지? 아무것도 처리 안 한 거야. 그지? 증류수. 얘는 효모액. 여기는 효모액.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야? 지금 요 둘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효모가 있냐 없냐 요걸 알아보는 거고, 그죠? 맞습니까? 되니?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가 차이가 나냐면 농도가 차이 나지. 포도당의 농도가 차이가 나는 거고, 그지?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다 이런 내용이지, 그지? 야, 얘가 1등이네. 포도당 효모가 있고 농도가 5보다는 그치 10이 더 높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발효관 BC에서 효모가 세포과 발효를 한 결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였다. 발효관 BC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거다. B하고 C는 당연히 효모의 세포 발효에 누가 이용됩니까? 포도당이 이용되는데 포도당의 양이 더 많으면 세포흡이 더 잘 일어나게 된다. 이런 내용이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54번. 자, 이제 요거 하고 쉬었다 할게요. 근데 54번 유형은 무조건 시험에 나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통째로 좀 이해를 하세요. 이런 유형들. 문제를 어떻게 읽어볼까? 살포시 한번 읽어볼게요. 살포시. 자, 여기 포도당이 세포호흡을 하려면 당연히 어떤 기체가 있어야 됩니까? O2라는 산소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왜냐면 포도당 자체가 C와 H와 O로 구성된 물질이야. 많이? 그럼 탄소수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세포호흡 뒤에는 탄소 때문에 이산화탄소, 수소 때문에 물이 생기는 거야. 그지? 그러면 니은은 CO2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 잘 봐. 얘는 인산기가 3개가 다 붙어 있지? 맞아? 그럼 얘는 ATP가 되는 거고, 얘는 2개만 붙어 있고 떨어져 있잖아. 그지? 맞아?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DP가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럼 B가 합성이고, 그지? DP가 TP가 되는 게, A가 뭐가 되는 겁니까? 분해가 되는 거야. 그지? 요거 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호흡에 의해서 에너지가 만들 때 34%의 에너지를 가지고 합성을 하고, 그리고 그 만들어지는 ATP를 다시 분해할 때는 분해할 때는 생명활동에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기억은 산소, 니은은 이산화탄소입니다. 맞습니다. 가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세포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가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일부만 ATP 합성에 쓰인다고 그랬잖아. 다 아니야.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틀리면 안 돼. 틀리면 떼찌합니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서 B과정, 그치? 합성 과정이 일어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B과정에서 에너지가 흡수가 된다. B과정에서 에너지가 흡수가 됩니다. 합성이니까 에너지 흡수 맞아. 그 다음에 스몰 A 과정을 통해서 ADP가 아니지, 거꾸로 돼야 되겠지, 그지? 틀렸고. 그 다음에 근육 운동을 할 때, 자, A를 통해 방출된 에너지가 이용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 일단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